지도로 보는 문명사 이야기, 신장 위구르는 어떤 지역이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요즘 중국에 여러 나라들이 좀 내정 간섭 같은 발언들을 하고, 그래서 이런 뭐 호주나 유럽 여러 국가들이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고 뭐 그런 데도 있었는데, 그 현장이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서 신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영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위구르라고 하는 건 이 지역의 대표 민족을 위구르족이라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는 것이고요. 수도는 우르무치라는 것이고, 근데 이 땅은 중원의 역사에는 이제 빗나가 있던, 중원의 역사에 해당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세계였죠. 그리고 이 땅은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인도와 국경을 하고 있는 아주 복잡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 땅은 동서교역의 길목이었죠.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요. 상품이 실크로드라고 불렸던 그런 길로 왔다 갔다 했었고, 또 인도 북부 지방에서 탄생했던 불교가 이곳을 거쳐서 중국으로 갔던 그런 곳이죠. 예전에 이쪽으로 실크로드 탐방 여행 다녀오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투르판에 가면 화염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손오공 이어가 화염산에 불을 껐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돈화에 가면 월하천이라고 하는 사막 속에 있는 유명한 사찰의 모습도 있고, 쿠차에 가면 키질 석굴, 구마라 지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승려가 이곳에서 산스크리트어 불경을 한자로 번역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아주 예로부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기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중국이라고 하는 고대 문명권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또 인도로 연결하는 그 연결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명의 교차로서 의미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의미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곳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제가 조금 들여다봤고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이런 강의를 하기 전에 늘 이 지역은 어떤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려드려요. 자, 그렇다면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지리적으로는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투르키스탄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원 문명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문명권이기 때문에, 또 1949년에 이곳에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그래서 문명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문명적 문화적으로 보면 서투르키스탄, 동투르키스탄 이런 곳으로 이제 불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공통적인 것은 쪽에 투르크족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구소련의 영역이기도 했었고, 이슬람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중원에 사는 사람과 상당히 다른 그런 문명권, 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곳에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파미르 고원이 있고요. 또 천산 산맥이 있죠. 이곳에도 거대한 사막인 타클라마칸 사막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저기 천산 산맥, 워낙 이제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눈 녹은 물이 늘 흘러내리죠. 그 눈 녹은 물을 통해서 시르강, 아무강, 뭐 이리강, 인더스강, 여러 강들이 이 눈 녹은 물을 수온으로 삼거든요. 아주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눈 녹은 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살게 되고, 이걸 통해서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길목으로서의 예로부터 길이 많이 생겨졌죠. 그래서 실크로드란 말이 명명이 됐는데, 이건 19세기에 이런 이름이 생긴 거고요.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보면 시안에서부터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서 천산남로, 서역남로를 거쳐서 이 부하라를 거쳐서 터키, 뭐 이스탄불까지 가는 이런 길이 있다고 독일인 지리학자인 레이트호판이라는 사람이 명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길이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시안에서부터 이 고비 사막을 거쳐서 몽골 고원을 거쳐서 천산 북로, 북방 초원길 여러 길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점점 이 오아시스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실제로 북방 초원에는 유목민이 사용한 더 많은 길이 존재했다. 자, 그러면 좀 더 좁혀보면 이렇습니다. 동투르키스탄 그리고 서투르키스탄,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같은 곳이었다. 이곳에는 사막이 있고 초원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눈 녹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또 강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그 솟아나오는 우물물 근처에 오아시스들이 생겨나게 되죠. 여기에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런 강이 있거나 아니면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는 그런 곳에 도시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의 북쪽에는 이제 초원들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몽골 고원이 있어서 거기 초원지대가 넓게 퍼져 있는, 초원과 오아시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북방 지역에는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살았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이제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역사 기록은 대부분 농민 제국 사람들이 기록을 하죠. 그래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뭐 맨 먼저 등장한 건 뭐 초원의 뭐 지배자였다고 하는 흉노족, 또 서쪽에는 훈족,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뭐 이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 게 사실은 유목민들의 특성이고요. 그것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뭉쳐서 잘 지내기도 하고, 대부분 어떤 제국이 생길 때는 기후가 나빠졌을 때 생겨요. 나빠지면 남쪽으로 쳐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약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뭉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흉노 다음에 생긴 나라를 돌궐이라고 흔히 부르죠. 서돌궐, 동돌궐, 또는 돌궐은 음차한 거고, 튀르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천산에 북서사면 여기 보면 이리강이라고 있어요. 이곳이 사실은 초원으로서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죠. 여기에서 시작한 튀르크, 객튀르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몽골고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뭐 살해하든지 쫓아내든지 하면서부터 돌궐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곳에 여러 흉노, 그다음에 유연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제국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원래 유목 사람들은 뭉쳐 있는 게 꼭 정상은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초원지대에는 뭉쳐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원이란 게 무슨 문명을 만들기 유리한 것도 아니고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흩어져서 초원지대에서 양과 말, 뭐 염소, 낙타 이런 동물들을 키우는 게 기본적으로 유목 생활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쭉 지내다가 또 뭉쳐져 있다가 이렇게 이제 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몽골고원에 이제 이 돌궐 제국이 점차 이제 생기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 중원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북위 다음에 북제와 북주가 있을 때 침략을 해서 이런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기도 하죠. 속국이란 말은 전쟁을 해가지고 싸움에 승리하면 이들을 이제 북방 유목민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영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삼아서 정기적으로 뭐 곡식, 비단 뭐 이런 것들을 바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원의 여러 제국들이 생각보다 약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목 족속들한테 이제 물품을 바치는 이런 체제들을 많이 유지해 왔죠. 자, 그러다가 이제 북주 시절에 잠깐 이제 전성기를 누립니다. 전성기라는 얘기는 이런 중원의 여러 제국들을 제압해가지고 이렇게 물품을 받아서 사는 이런 시절 정도라고 유지될 수 있겠죠. 근데 그 계속 유지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년의 짧은 통일제국 후에는 서돌궐, 동돌궐로 분류가 되죠. 여기 보면 천산에 서사면, 중가르 초원, 몽골고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유목하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초원도 있고 산도 있고 오아시스가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동물을 키우기 아주 좋은 이제 곳이죠. 그래서 돌궐 사람들이 이쪽에 살다가 또 흩어지면 일부 사람들은 뭐 동쪽으로 가고 또 일부 사람들은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죠. 유목민들은 뭉쳐져 있다가 흩어지면 영지를 빼앗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기 마련이에요. 북쪽으로 가면 추워서 안 되고 동서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 무리가 천산의 서사면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카스피의 북쪽 초원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 뭐 서쪽에 있는 뭐 아바르 족속들을 밀어내고 그러면 이제 유럽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일부 족속들은 서사면을 남쪽으로 가면 이란 고원으로 가거든요. 그 이란 고원에 가서 그쪽을 또 차지하고 뭐 이런 게 됩니다. 그 이란 고원에서 갔던 사람들이 이제 투르크족이죠. 그 사람들이 이란 고원에서 흥성을 하다가 아나톨리아 반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흥성을 하고, 거기서 또 그 중에 일부가 오스만 제국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에 사는 튀르크족들은 그들의 조상을 출발을 몽골고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몽골고원에 있었던 이 돌고리라는 나라하고 이제 대결을 했던 나라가 이제 그리고 당이죠. 그 수당과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죠. 근데 당나라는 꽤 강성해가지고 이 돌궐이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돌궐, 동돌궐로 분리가 돼서 일부 사람들이 서돌궐 사람들이 서쪽으로 쭉 가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여기서 유명한 사건은 서기 751년에 고구려 후손이었던 고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신자 유구르 자치구를 이제 지나서, 그러니까 이리강 근처까지 가요. 거기서 그 지역을 복속을 하려다가 그쪽에 있는 아랍 투르크 연합군과 격돌을 하죠. 그래서 요 751년에 패합니다. 요게 이제 탈라스 전투로 가는 건데, 잠깐 이쪽을 당나라가 영위했다가 고선지 장군이 패한 바람에 그러고 끝나요. 그 다음에 당이 현종 시절인데, 당이 현종 시절 이후에는 이쪽까지 당이 이제 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잠깐 이제 몇십 년 정도 서투르키스까지 간 때가 있었다. 요게 이제 돌궐 그리고 당나라 시대였고요. 자, 그러고 이제 동돌궐 또 이제 사라집니다. 몇십 년 전성기 유지하다가 동돌궐 서도 분리돼서 또 이제 흩어져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겠죠. 하나의 나라는 없어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위그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위그르였는지는 몰라요. 나중에 후세가 이제 붙인 거죠. 위그르라고 어쨌든 불리는 사람들이 또 여기 알타이 산맥 서사면에 또 여기 이제 강물이 눈 녹은 물이 흘러가는 여기 그 이리강 근처에서 또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몽골 고원을 이제 차지합니다. 그래서 위그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서에서는 원홀, 위흘, 해홀, 회골, 외호라 등으로 이제 다양한 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 음차해서 그래요. 저들이 그냥 외홀이니 위흘이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놈들 해가지고 이제 위그르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그르란 사람들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위그르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게 당현종 시절이죠. 당현종이 있을 때 그 안록산의 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장안을 버리고 서쪽으로 막 도망을 가다가 당현종과 이제 인연인 사람이 양귀비잖아요. 그 양귀비와 같이 도망을 가다가 총나라 가다 거기서 이제 그 마회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양귀비는 죽고, 그래서 그 아들이 위그르 족속들한테 구원을 요청해요. 지금 그 장안까지 그 안록산이라고 하는 이 소구도 출신의 절도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위그르 족속한테 이제 구원을 요청해가지고 위그르 병사들이 당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당나라 장안을 거쳐서 낙양까지 가서 안록산의 군을 물리쳐요. 근데 사실 위그르 족속들이 왜 당나라를 도와줬겠어요? 먹을 떡이 많잖아요. 당나라에 오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당나라를 사실상 속국으로 만듭니다. 이 중원에 있었던 연, 제, 초, 뭐 이런 어떤 지방의 절도사들을 아우르진 못하고 어쨌든 당나라는 위그르의 속국으로 잠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그르가 이제 몽골 구원 중심으로 힘을 쫙 퍼지다가 또 이 사람들이 오래 힘을 못 써요.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또 이 지역의 항상 문제는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제일 어려운 게 추위죠. 그러니까 기후는 일정한 때는 없어요. 역사상 기후라는 건 늘 변하는 겁니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는데 늘 이 지역의 문제는 추위예요. 그러니까 추위가 발생을 하면 초원이 풀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 양들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약탈할 수밖에 없죠. 몽골 지방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추워지고 풀이 못 자라니까 서쪽에 있었던 키르키즈족 사람들이 몽골 고원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위그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또 위그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또 동쪽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만주리아로 가고, 또 일부 사람들은 중원으로 들어가고,
또 일부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고 하서해랑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하서해랑은 어디냐면 장안에서부터 우르무치까지 가는 그 실크로드 길이 있죠. 거기에 해랑지대가 있어요. 그 하의 서쪽, 예, 황하의 서쪽 하서해랑지요. 그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위그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역사에 자주 등장을 했고, 특히 당나라 역사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오랫동안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퍼져가지고 만주 쪽으로도 갔을 거고 중원으로 갔을 거고, 또 역사 기록에 남은 건 이제 세계 왕국이 여기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하서해랑 지역에는 간수 왕국이 세워졌고요. 그 후대에는 이 사람들을 유고르라고 불렀고, 현재는 유고르족이라고 일부 족속으로, 그러니까 소수민족으로 불리는 거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여기 우르무치 쪽 초원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카라호자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투르판, 쿠차 이쪽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요. 또 카시가르라고 하는 파미르군 근처, 파키스탄에 넘어간 바로 카시가르거든요. 카시가르를 수도로 한 카라가니드 왕조를 또 세웁니다. 이 카라한이라고 하는 이 왕조는 요 서쪽과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의 키르키즈나 타지크나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 초원지대를 사는 그런 왕조였어요. 거의 요 사람들 해가지고 위그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가서 지배층으로 형성했던 거죠. 해서 세 개의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위그르 사람들은 원래 이 몽골 고원에서 유목을 하는 초원에 살던 사람들인데, 신강 지역엔 주로 이제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오아시스에 가서 농사를 하는 걸로 바뀌어서 유목인에서 정주인으로 바뀐 게 위그르인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위그르인들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 지역에서 뭐 잠깐 지배층으로 활약을 하고 이제 시절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몽골고원에는 누가 탄생을 하냐면 태무진이라는 사람이 몽골고원을 통일하고, 이 사람들이 뭐 중원을 공격하고 또 서쪽까지 가죠. 헝가리 초원까지 쫙 원정을 해가지고 몽골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아들대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손자쯤 가면, 쿠빌라이 시절에 가면 이제 중원을 중심으로 원나라의 몽골 제국이 세워지고요. 또 둘째 아들,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둘째 아들 차가다이가 중앙의 차가다이 칸국이 되고, 또 첫째 손자 바투가 키차크 칸국이 세우고요. 쿠빌라이 동생 훌레구가 이란 지역에서 일칸국 이렇게 세웁니다. 징기스칸의 손자대쯤 가면 이렇게 킵차크 칸국, 일칸국, 차가다이 칸국, 원 몽골 제국, 이렇게 크게 보면 셋으로 나누지는 이제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나라들은 이슬람화 이제 되고요. 그리고 뭐 민족이라는 게, 지배층은 몽골족이 차지하지만 그 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이 있었겠죠. 제일 많은 게 튀르크계, 또 키르키즈스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건 지배 민족이 있고 그 밑에 수없이 많은 또 피지배 민족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가 위구르라고 하는 요 독특한 지역은, 그러니까 몽골인들, 또 키르키즈인들, 투르크인들, 여러 이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얼굴로 보면 동양식, 그러니까 몽골리안의 얼굴과 튀르크인, 서역인의 얼굴이 섞여 있는 경계 지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독특한 문명을 이제 만들기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에 몽골 그 차가다이 칸국이 이제 분열을 하면서 이곳에 생긴 나라가 모골리스탄 칸국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남쪽에 카슈가를 중심으로 하는 오아시스 지대가 있고요. 북쪽에는 중가르 초원이라고 하는 초원지대가 있고, 또 서쪽에는 그 이리강, 아무강의 상류 지방에 있는 여기도 오아시스 지대, 또 이 중간에 천산산맥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나라가 이렇게 생겨 있었다가, 이 모골리스탄 칸국은 1533년이 되면 북부 모골리스탄, 그러니까 서투르키스탄 북부 지방을 이제 잃게 되고, 카슈가르라고 하는 칸국 중심으로 축소되어 가지고 1692년까지 생존을 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았고, 그러니까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화 되었지만 그 안에는
오아시스들에서 작은 나라들로 이렇게 만들었다, 흩어졌다를 반복을 해왔다. 자, 그럼 몽골족 중심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북경의 수도에 있다가 명나라가 세워진 후에 사실 원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쫓겨가가지고 몽골 고원에서 북원이라는 나라가 250년 가까이 유지를 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1635년 청나라에 의해서 망하기 전까지 북원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북원이라는 나라가 뭐 전체를 다 아우르지는 못했고, 그 밑에 여러 또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몽골 지역, 남몽골, 서몽골, 이렇게 해서 몽골 족속들이 이렇게 뭉치고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쭉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몽골 족속 중에 또 유명한 족속이 오이라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이라트는 명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북경을 포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사로잡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만리장성이 쌓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던 게 오이라트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 북방 이 초원지대, 오아시스 지대에 막 흩어져 살아서 어떤 특정 민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혼재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17세기에 아주 중요한 나라가 하나 이제 탄생을 하는데 중가르 칸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중가르 초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남부의 타클라마칸 사막 그 외곽에 오아시스의 중심이 하나 있고, 북쪽에 중가르 초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가르 초원에 칸국이 만들어진 거죠. 1619년에 만들어져 1758년까지 생존을 했는데, 이리강 그 초원이 있는, 그 다음에 오아시스가 만들어진 북쪽 지방 중심으로 초원 제국이 먼저 이제 만들어진 후에 남부의 오아시스, 카슈가르 칸국 같은 데를 속국으로 삼아서 꽤 크게 번성을 했던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15세기에 몽골군의 패권을 쥐었던 오이라트, 예, 몽골의 일파라 그랬죠. 이 사람들의 그 토곤 타이시, 에센 칸 이런 사람들의 후예가 이쪽 서몽골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배층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 중가르 칸국의 지배층은 몽골족이고,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 여러 틸크계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중원과 동아시아에 큰 변혁이 일어나죠. 만주에 있는 여진족이 나라를 세워서 처음에는 후금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청으로 바꾸는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조선을 침략을 해가지고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또 그 노르곤이라고 한 사람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북경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이 북경을 점령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오삼계 같은 사람들은 저 남부지방에 일정 기간 영위하도록 내버려 뒀다가 이 남부지방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데, 이거를 3번의 난이라 그래요. 강희제 20년경에 운남의 오삼계, 광동의 상지신, 복건의 경정충, 그냥 후손들, 오삼계 손자. 그러니까 오삼계나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고, 그 대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나라를 만드니까 청나라에서는 그걸 못 보니까 그걸 이제 없애버린 거죠. 이게 이제 3번의 난이라 하는데, 이거와 동시에 이제 서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이란 나라는 만주족이 워낙 그 팔기군이라고 군세가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병이 강했고 하기 때문에 이 몽골도 쉽게 점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635년에는 몽골 고원에 있었던 북원들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1696년에 가면 강희제 때 이 중가르 초원을 첫 친정을 해서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러다가 꾸준히 이곳을 공략하기 시작해서 1755년 건융제 때에 의하면 이 청군이 탈인분제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 중가르 칸국을 멸망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곳을 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강역이다라고 불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청군이 이곳에 침입을 해가지고 거의 6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 지배층 몽골인들을 거의 다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쉬쉬했죠. 근데 거의 이 몽골계 사람들은 멸족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가르라고 하는 마지막
유목 제국이 이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 초원에 있는 그 유목 제국이 보병의 군대보다 상당히 강력했잖아요. 기병이라는 게 원래 늘 이 보병 군대에 강했는데 이때쯤 되면 총과 대포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말 타고 활 쏘는 이런 유목 족속들이 힘을 쓰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유목 제국 중가르가 이쪽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지역은 신강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불리게 된 거고요. 청제국의 일원이 되었지만 거기에 작은 나라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특히 청나라 말기에 가서 힘을 쓰지 못하니까 사실 관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 그 북경에서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제국을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튀르크계 쿠물 칸국이었다. 거기는 지금 하사회랑의 거의 끝에쯤에서 차가다의 칸국의 일원으로 오랫동안 지역을 영위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쪽을 침입해 왔을 때도 그러니까 중가르 칸국은 멸망을 했지만 요 나라는 청에 속국을 해서 조공을 바친 걸로 해가지고 살아남게 된 거죠. 굳이 이런 작은 나라들을 없애버릴 필요가 없거든요. 차라리 조공을 받는 게 낫지. 왜 조공이 좋으냐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 세금보다 청 조정해 주니까 굳이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이걸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속국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군벌시대가 이제 돌입이 됩니다. 중국 역사에 군벌시대는 자주 있었죠. 나라가,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거의 몇십 년 전부터 군벌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군벌시대가 있다가 또 하나 나오면 하나 제국이 만들어졌다가 또 말기에 가면 또 군벌이 있다가 이런 시대가 이제 반복이 됐는데 이 청나라 말기에도 군벌시대가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1916년 본격적으로 군벌시대가 돼가지고 난징에 장개석 군벌이 제일 힘을 셌죠. 그래서 여러 지역의 군벌들을 하나하나 섬렴을 해가던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카슈가를 근거지로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중원이라고 하는 땅은 물론 지금의 옛날부터 청나라의 영역이긴 했어도 중앙정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해야죠. 여기 빨간색 있는 것처럼 이 지역 사람들이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랬다가 1년 후에 국민당 그리고 후이족 등 서북 군벌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은 남경에 있는 군벌이었고 요 후이족은 서북부에 있는 군벌이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놈들 없애버리자라고 없애버린 거죠. 그럼 후이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후이족, 회족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한 1,000만 명 이 정도 있어요. 옛날 그 이전에 원나라 시대부터 이런 이슬람이 이쪽으로 전파돼가지고 이 중국 지역에서 이슬람화된 사람들인 거죠. 얼굴은 사실은 이 한족들하고 거의 유사해요. 단지 이슬람, 무슬림이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 닝샤 후이족 자치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운남성 같은 데도 이런 후이족들이 꽤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쪽 투르키스탄 지역에, 그러니까 신장 지역에 이런 그 이슬람교가 생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된 거고, 그리고 제2공화국이 1944년에 또 우르무치를 중심으로 생겨납니다. 한 5년 정도 동투르키스탄 제2공화국이 생겨나가지고 독립을 외치죠. 그 당시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을 받아 설립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이니까 이때는 장개석의 중화민국이 일본하고 싸우느라고 뭐 저쪽 서북 지방을 관리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지금 중원하고 다르다. 우리 한쪽하고 전혀 다르니까 우리 스스로 독립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지만 한 5년 정도 유지하고 1949년에 인민해방군이 중원을 전부 통일한 다음에 나머지 땅들을 쫙 흡수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1950년에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짝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잠시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만든 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곳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이래요. 현재 요 지역에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 몽골고원에 살던 위구르인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이 지역은 계속 사람들이 이동이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투르크인도 있고 키르기즈인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부가 우리는 저 위대한 위구르의 후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구르가 꽤 문명이 발달했었고 자체 언어, 문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의 어떤 그걸 가져왔다. 우리는 후예다라고 해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가져온 거죠. 그 시기를 보면 그러니까 몽골 제국에 흡수돼가지고 차가다의 칸국에 일원했다는 거죠. 서쪽 서투르키스탄과 동투르키스탄이 구분이 안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많이 섞이고 그러니까 천산 북쪽 지역의 사람들과 다 동일한 문명권을 유지했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혈통도 투르크 혈통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위구르인도 사실은 이제 투르크인이에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위구르인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투르크인의 일족이다. 그리고 또 다 이슬람인들이니까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하고 다 동일한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또 역사를 보면 이 땅은 그들 자체의 어떤 땅이었는데 1759년에 청걸룬제가 이쪽 침판 후에 중국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편입이 된 거고요. 그러고 서 청제국의 땅이었다가 잠깐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데가 독립을 선언했다가 바로 중국 공산당에 병합이 돼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가 이제 이 지역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